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부처님이 오신 지 2561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나 그 길엔 또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성철 큰 스님의 스승이신 동산 큰 스님의 법어를 듣고 성철 큰 스님이 삼위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철 큰 스님은 팔만대저경의 본질이 불생불멸에 있다고 하십니다. 불생불멸, 즉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문이 있고 길이 있지만 좀 더 도를 깨닫고 나면 문도 길도 없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법문이겠죠. 색즉시공 공즉시 색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만 터득하고 나면 생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속 본성에 부처가 있으니 그것을 빨리 깨우치시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종인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의 개혁 공동정부 구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하고 또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완주의 뜻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 바른정당 내분이 만만치 않네요. 2부에서 유승민 캠프 진수희 총괄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1부와 2부 그리고 3부와 4부 역시 많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심상치 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결집 양상 대선 D-7이죠. 7일 전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정윤정 배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손을 잡고 개혁 공동정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이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특판이라고 하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요새는 그냥 옆에만 네. 서 계셔도 다 측근입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요즘 일주일 남아서 좀 긴장도 되시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깜깜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뭐 네, 여론조사 네, 지지율도 발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판세는 어쨌든 문 후보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네. 아마 그 지지층의 그 확장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게는 뭐 30%대, 많게는 40% 초반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네. 안 후보는 이제 원래 또 중도 성향인데다가 이 네. 내연이 굉장히 넓은 후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등락이 큰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바닥을 찍는 네. 그런 형태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문하고 안 사이에 그 차이가 이제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그리고 홍 후보하고 네. 홍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막말을 막 하시다 보니까 또 예. 네,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또 그러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보면 그 말하지 않는 층이 굉장히 많다, 여론조사 네. 상에.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여론조사 상을 나타난 걸 보더라도 유동표가 한 25%, 30% 그렇죠. 정도 30% 가까이 되죠.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오늘 뭐 중앙일보를 보면 그 중에 또 한 25,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동표가 아닌 확정되게 답을 한 사람 중에서도 한 25%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 집단 탈당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보수가 다시 집결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보수도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태극기로 대변되는 태극기 그 지표로 예. 대변되는 이제 약간 극우 성향의 보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탄핵 당시 이제 탄핵을 찬성했었던 네. 당시에 보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층이 이제 처음에 한 5% 정도였다가 최대 한 15% 정도까지 있다고 보면요. 네. 그 최대 15%가 이제 이 극우의 이제 아주 맥시멈이라고 보이고요. 최대치라고 보이고 예. 그랬을 때 이제 개혁적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극우층에서는 결집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네. 힘을 받아서 네. 다만 이제 개혁적 보수층에서는 저는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면 왜 탈당했느냐. 우리가 네. 당신들을 지지하진 않지만 네. 그것은 뭔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또 감수성이 예민해서요. 그렇죠. 예. 구세여라 유승민. 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진수희 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예. 그 개혁적 보수는 안철수 지지 성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제 반전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네. 후보의 이야기를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토론회 네. 2차 토론인가요? 3차 토론 때에 완전히 3차 뭐 토론. 네. 3차 토론에서 크게 실책을 했다 그럴까요? 정말 이건 뭐 헛발질이 아니고 자살골을 넣은 셈식으로 네. 말씀드리는데 이게 반전이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제 그때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아쉬운데요. 네. 나 진짜 그때부터 이제 급락을 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이 말싸움을 막 하는 그 여러 사람 사이에서 말싸움하는 부분 굉장히 약하고 네. 또 네거티브에 약하신 분인데 네. 그것을 본인이 이제 너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는데 네. 이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토론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네. 끝장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을까라는 질문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그 대담식의 토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와 이제 둘이서 하는 토론이라든가 네. 두 사람 정도 토론할 때 굉장히 또 잘 하세요. 조근조근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다자 토론에서 네. 그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협공을 당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당황스럽군요. 원래 또 이과시고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지고대 또 어떨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능글맞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끝장 네. 토론이라는 거는 양자 토론이니까 저는 지금도 양자 토론을 하면 그래도 어쨌든 콘텐츠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양자 토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그 YTN TV로 나간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다시 양강 구도로 간다. 그러니까는 네.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로 가서 적어도 3당 체제로 가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양자 토론 이래버리면 또 양강 구도 하에서 양자 토론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이번 대선의 특수성인데요. 네.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뭔가 지금 어떤 구도 속에서 한 축을 이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역사를 볼 때요.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3자의 어떤 3강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진보와 중도 내지 중도 보수 네, 넓게 합리적 보수. 보면요. 예. 네, 합리적 보수까지 이제 포괄하는 두 사람의 대결이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명분상으로도요. 예. 네.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서 우리 이현주 의원이 토론을 대신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그 반전 카드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들이? 네, 네. 이 지지율 하락세가 너무나 완연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네. 일부 여론조사 발표, 뭐 중앙일보 여론조사 같기도 한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추월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비장의 카드가 있을까요?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그게 아마 12개의 발표 중에서 한 개예요. 그렇죠. 딱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많이 이렇게 추격은 했습니다만 추월했다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뭐 신뢰는 그렇게 다만 안 이제 갑니다만은. 예, 어쨌든 저는 간에. 뭐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이제 책임 있는 일단 정당의 후보가 네.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우리를 이제 위협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예.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하고 격차가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일단 김종인 대표의 예. 개혁 공동정보준비위원회 예. 여기다가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예. 또 이런 어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서 네. 국민들께서 이 정치가 뭔가 이대로 이렇게 양당 구조로 이렇게 다시 또 사생결단식의 대립적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비장의 카드를 김종인 대표에게 공동정부준비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좀 상황을 대충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물밑 작업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네, 뭐 저야 이제 뭐 저한테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일의 특성이 그렇죠. 뭐 결론이 날 때까지는 또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도 워낙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예. 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의 분들하고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네. 또 이제 심지어는 뭐 사실 이 범위라는 게 예. 패권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을 그렇군요. 빼고 다 이렇게 함께 아우른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네. 한국당의 이제 개혁적인 예. 그때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하셨던 비패권 세력들하고도 많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현재 어떤 다양한 정파 그러니까 예. 뭐 심지어는 진보까지 아우르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 짐작컨대는 예를 들어서 분야에 따라서 예, 예. 어떤 스펙트럼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실제 그 인재들이 진보층에 많이 또 갖고 계시고 또 네. 실제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다소 진보적인 방향인 게 맞거든요. 바로 이제 그 환경, 부분에 건강.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되는데요. 예,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제가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네, 김 전 네. 대표에게 공동정부 구성 정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안 후보가. 그거는 확실한 네. 거죠? 네, 그런 실질적으로 전권을 맡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차기 내각 조각권을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든지 노동 문제 같은 것은 진보적인 정당에 계시는 훌륭한 네. 인재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후보라든지 뭐랄까요 탄핵 세력들 탄핵을 반대하지 않은 세력들을 제외한 이 세력들하고도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협치 내지는 이제 공동 정부라는 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이 위기 그러니까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 네. 경제 위기, 외교 위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자. 한 예. 180도 이상은 확보해서 그렇군요. 그런 어떤 실용적 관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개혁적인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개개인의 예. 또 어떤 자질이라든가 그렇겠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성향 이런 예. 것들은 당연히 고려가 될 것입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이나 또는 안철수 후보의 구상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서도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임명권에 대한 네. 조각권 이런 임명권 거 조각권도 말씀하시는 것 그렇고요.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실제로 보면 사실상 구성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최종 승인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결정상을 안 후보가 합의한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될 때 안 후보가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네.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실질적 구성 권한이 그렇군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네. 대표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듯이 비춰줄 수 있으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주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